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명모 씨의 잔혹한 폭력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 나흘 전 명 씨에게 폭행을 당한 동료 교사의 진술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목을 꺾듯이 폭력을 휘둘러 심장이 터질 만큼 무섭고 두려웠다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명 씨가 위중한 정도는 아닌데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는 일주일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팔을 확 들어 내 어깨와 목을 두르며 나를 힘껏 눌러 허리가 확 숙여졌다. 내 손을 바라보니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갑자기 나타날까 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사건 발생 나흘 전 퇴근 시간 불 꺼진 학교에서 가해교사 명모 씨에게 폭행당한 동료 교사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성인도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성이 자세히 드러나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6일 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며 불 꺼진 교실에서 청테이프를 들고 서성이다 말을 건 교사를 공격한 명 씨.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도 교육청은 마치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 작은 소동이라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 장학사들은 사건 당일 오전 명 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학교를 떠났고 5시간여 뒤 하늘 양은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대면 조사가 일주일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명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김하늘 양에 대한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해교사 명 씨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려져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김하늘 양의 피살 사건이 발생했던 초등학교가 일주일 만에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배치돼 순찰 활동을 벌인 가운데 정문 앞에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등교길을 나선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이 등교를 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4학년에서 6학년의 고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등교 첫날을 맞아 1, 2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 교육을 진행한 학교와 교육청은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교내와 대전 서부 교육청 위센터에서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민간합동 범죄 피해 통합 심리 지원단이 관저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검 등이 참여한 심리 지원단은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 시민 전체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나 이달 말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규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직원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교육청이 돌봄 교실에 화살을 돌리려 하는데 돌봄 교사 1명이 20명 이상을 맡는 학교가 있을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교육청 탓이 크다며 제대로 된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교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을 막지 못한 대전시 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하늘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학생 안전을 책임진 대전시 교육감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이 사과를 하느니 그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와 함께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휴직교사 전수조사를 통한 회복과 지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교육청은 휴직교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회복과 지원 정책을 마련
교직원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돌봄교실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초등 돌봄교실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등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의 모든 공간이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교실만 수시로 점검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교육청의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아울러 돌봄교실 전담사 1명이 20명 이상을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상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 휴직 조치하고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교원이 복직한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교내 사각지대 CCTV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열린 대전시 교육청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있던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다시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대전시 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이 전혀 실효성 없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저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 이 대책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다 기존에 없지 않는 다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긴급하게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돌봄 수업을 마치고 학생 혼자 학교를 나서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교육청 답변에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노도의 어떤 업무 수행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자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자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인솔하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손잡고 데려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가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어린이집의 유치원은 교사와 학부모하고 아이들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조례에 담아서 이와 함께 교원의 이상 행동을 주변 동료 교사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함께 정신질환 교사들의 휴복직에 대한 이중심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공주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어제 오전 6시 30분쯤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의 한 산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수감자인 3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는 누나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4일 1시 출소했지만 복귀일인 어제 돌아오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공주 인근 지역까지 추적 범위를 넓혀 A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한 뒤 소액 결제나 핸드폰 할부 구매 등으로 현금을 빼돌린 일당 11명을 붙잡고 이 중 30대 총책 등 3명을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노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속이며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460명의 피해자로부터 36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함께 나머지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충남 서천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아버지가 11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6개월 가까이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어린이집 퇴소 2달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그 사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가정 방문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부패가 심한 상태로 발견된 생후 11개월 여아. 구속된 20대 친부 A씨는 지난 9월 초 딸이 자꾸 울며 보채자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친모가 태어난 지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애 부모에 의한 영아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 대책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교육,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천에서 숨진 여아의 경우 지난해 7월 어린이집 퇴소 이후 부부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양육급여를 받는 동안 학대 사각지대에 놓였고 서천군도 반년이 지나서야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따로 그렇게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빠분이 장애인이신데 따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지원 안 받을 처음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나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가족센터 역시 A씨 가족과 접점이 없다거나 아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와 부모와 함께 지원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부처도 조금 나눠져 있고 관련 기관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놓쳐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부모 가정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참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어제 낮 12시 24분쯤 논산시 내동 논산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충돌한 오토바이가 주변에 있던 보행자를 덮치면서 60대 여성과 4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또 다른 70대 남성 보행자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관련 사고는 아니라며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의 천안중법지원센터를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가 지른 불로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모두 18명이 다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대만 3대 기업 중 하나인 포모사 그룹과 바이오 의료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전 본원에 바이오 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포모사 그룹은 센터에 5년 동안 1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센터는 포모사 그룹 장경기념병원의 수백 명의 퇴행성 뇌질환 환자로부터 얻은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환자 조직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내일과 모레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합니다.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는 세종은 3개, 대전 32개, 충남 48개 지역에서 83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후보자는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 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서산 대산읍 대중리의 한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컨테이너 지게차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게차 한 대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량에서 화염과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